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페터 한트케의 작품에 빠져서 한동안 계속 읽고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푹 빠져서 읽고 싶은 마음에 조금 뒤로 미룬 것도 있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2주 동안에 읽은 책들을 페터 한트케의 책 외에 두 권을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201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장편소설 태고의 시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인 악뮤의 이찬혁의 작품 물 만난 물고기, 이렇게 두 권을 추가로 읽었습니다. 각 권을 세 권을 짧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터 한트케의 작품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입니다. 저는 이 책도 앞서 읽은 책처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좋았고 글의 구성도 좋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망 없는 불행과 같은 연도에 출간된 소설로, 나라는 남자가 아내와 갈등을 겪던 중 아내가 훌쩍 떠나가 버리는데, 그녀로부터 어느 날 뉴욕 어느 호텔에 있는데 찾아오지 말라는 편지를 받고 그녀를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1971년에 페터 한트케는 아내와 헤어지고 어머니가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어머니의 자살로 인한 글인 소망 없는 불행과 아내와의 이혼을 다룬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를 출간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완전히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험들이 이 책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이 작중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생겨난 잠재의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며 삶을 억압하고 때로는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린 아내로부터 나는 지금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은 일이 있을성싶지 않으니까 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봉투에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뉴욕의 호텔의 이름과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내를 만나러 뉴욕으로 갑니다. 그런데 뉴욕에 갔더니 이제 아내는 필라델피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아내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만나려는 추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예전에 만났던 여자, 한번 잠자리를 함께했던 클레어 메디슨이라는 여자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지금 베네딕틴이라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전화했을 때 마침 세인트 루이스에 갈 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클레어와 베네딕틴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어릴 적 사건들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게 됩니다. 어릴 적 자신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일은 지금의 자신과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아이는 어른이 되는데 그 어른은 아이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20살이 되었다고 이전의 어린아이와 완전히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30살이 되었다고, 그리고 40살이 되었다고 완전히 성숙한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의 연장선에 있으며 더 많은 권리와 함께 더 많은 책임이 생긴 아이일 뿐입니다. 클레어와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하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알게 되고 화해 작업을 갖게 되는 주인공은 나중에 결국 아내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처럼 이별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큰 맥락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소재들, 곳곳의 복선들이 정말 훌륭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이야기 속에, 소설 속에 영화와 소설들이 병행되어서 진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은 고트프리트 켈러의 소설 녹색의 하인리, 이 책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 책 소설 속의 주인공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철마라는 영화를 찍은 존 포드 감독을 떠올리면서 감독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트프리트 켈러의 초록의 하인리와 존 포드 감독은 책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주인공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존 포드 감독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 그리고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책에는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아주 많은데 그러다 보면 책을 여기저기 줄줄 다 읽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페터 한트케의 글이 좋아서 반복 그리고 돈 후안,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와 페널트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까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서점에 가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나요? 저는 직접 가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의 대부분 서점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서점에 갈 시간이 안 되거나 사려고 하는 책이 3권 이상일 때, 무거울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보문고는 매번 고무줄에 묶여서 오더라고요. 물론 비닐팩 안에 잘 패킹되어서 박스에 고정시켜서 오기 때문에 책이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고무줄 자국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럭저럭 넘어갈 만한데 이번에 온 책은 제가 좋아하는 이 페터 한트케의 책이 커팅이 약간 잘못된 책이 왔더라고요.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책 모서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꺾여져서 잘린 그런 책이 왔습니다. 그래도 3권을 주문했는데 이 한 권만 그렇고 나머지 2권은 예쁜 책으로 왔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기분이 막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핑계로 알라딘에서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리뷰할 책은 201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태고라는 가상의 마을의 실제 역사를 입힌 소설입니다. 소설의 등장인물들 역시 세계대전을 비롯한 폴란드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를 겪지만 반은 비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고는 우주의 중심에 놓인 작은 마을이다. 남에서 북까지 태고를 빠른 걸음으로 가로지르면 대략 1시간쯤 걸린다. 동에서 서까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사색이 잠긴 채 태고를 한 바퀴 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가 걸릴 것이다. 저는 작은 소행성에 사는 어린 왕자가 생각났습니다. 이 책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부분들이 많은 책입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작은 마을 태고는 숲이 있는 북쪽 경계는 대천사 라파엘이, 그리고 작은 도시가 위치한 남쪽 경계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목초지와 성 한 채가 있는 서쪽 경계는 대천사 미카엘이, 강이 흐르는 동쪽 경계는 대천사 우리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마녀 같은 여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도 사람도 그 경계가 신이다, 사람이다, 천사다라는 그 경계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천사인지 마녀가 사람인지 사람이 마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라는 세상도 그런 것 아닐까요? 책 자체는 장편소설이지만 84개의 이야기들이 짧은 호흡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약간 여성 중심 소설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야기의 큰 흐름이 게노베파에서 그의 딸 미시아, 그리고 미시아의 딸 아델카 이렇게 3대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여느 작가들과는 소설 구성이 확연하게 달라서 독특함을 느끼면서 읽은 책입니다. 이미 올가 토카르추크의 또 다른 소설 방랑자들도 사놓았는데 이 책의 분위기는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섞어놓은 소설일까요? 다음으로 리뷰할 책은 우리나라 가수 악뮤의 이찬혁이 쓴 물 만나 물고기입니다. 그의 첫 소설이라 그런지 문장마다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구성의 어색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가수가 자신의 앨범을 낼 때 가졌던 구상에 대해 소설로 풀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뮤지션인 선이라는 남자가 앨범 발매를 앞두고 문득 예술가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빠져들고 그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는데 갑판에서 혜아라는 혜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혜아는 여느 소녀들과는 달리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고 남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합니다. 선은 그녀에게 많은 예술적 감각을 받으며 그녀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혜아는 예술을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아는 떠납니다. 그러나 떠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혜아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술을 사람을 통해 표현해내므로 일종의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라짐으로 선은 자신의 마음속에 혜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술이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이찬혁의 상상이 잘 녹아있는 책으로 그의 예술관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그의 항해라는 앨범 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악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 파란 표지에 파란 글씨라서 바다와 물고기,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파란색이 창의성에 좋은 색이라고 하던데 뮤지션의 창의성에 어울리는 외장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뷰할 책에 밀려서 짧게 이렇게 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페터 한트케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그리고 올가 토카르추크의 태고의 시간들, 마지막으로 악뮤 이찬혁의 물 만난 물고기, 이렇게 3권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